지난주에는 내가 토요일 날 풍수답산 갔죠. 근데 그 풍수답산 간 그 산은 사실은 높은 산이 아니거든. 그 차 세워놓고 해봐 한 200m 이상 올라가는데 실제는 그 100m 이상 올라갔나? 그 가파른 그 산길을 한 100m, 해발 100m 올라간 것 같은데 그 해발 100m 올라간데 힘들어가지고 전부 다 기진맥진했죠. 그래도 내가 우리 그 광남 아들이 이렇게 힘든데 왜 다니냐고 그래서 그랬다길래 군대 가면 그건 이거는 놀기다. 요즘은 안 그렇겠죠? 내가 생독 시절에는 하격하러 가는 곳이 한참 가야 돼, 한참. 학교에서 하격장까지 한참 가야 돼. 근데 그냥 하격장까지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고 가다가 심심하면 훈육장교가 또 보이는 그 고지 선착순 뛰게 시켜요. 선착순 그 선착순 몇 명 뛰게 시켜. 그 어쩌다가 이제 무반동총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그 총도 M16도 아니고 M1 나무로 만든 거 6.25 때 쓰던 총이라 무거웠어요. 근데 그보다 더 무거운 게 M1보다 더 무거운 게 무반동총이라고 자동화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자동화기 그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M16이 전부 자동화지만 옛날에는 M1은 그냥 땅 한 발씩 쏘는 거야. 그 M16 자동소총 그거 들고 가다가 그 선착순 시키면 말이야. 그 무거운 거 들고 산까지 올라갔다 내렸다 뛰어다니지. 그러니까 엊그제 간 건 그거는 놀기지 뭐. 내 몸으로 가는데 뭐 놀기지. 근데 어쨌든 거기 올라갔다 오느라고 이제 다리가 좀 아프겠지. 그 다음날을 일요일 날은 연인산을 갔어요. 연인산 점찍 오는데도 오래졌는데 거기를 갔는데 틀림없이 가을철 그래가지고 입산 통제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알아보라 했거든. 그랬더니만 입산 통제 다른 데는 올라갈 수 있는데 내가 점찍은 그 혈자리터는 못 올라가게 막아놨다 하더라. 근데도 올라간다고 그 얘기해가지고 방까지 잡아놨더니 그 취소할 수도 없고 결국은 갔는데 천고지가 훨씬 넘어요 거기도. 그래서 올라가서 천재를 지내고 혈자리 그 북은 너무 조금 밑에까지 내려가서 요 밑에가 있다고 하고선 다시 올라와서 내려왔잖아요. 그랬는데 셋째 딸이 민둥산 가자 해가지고 또 화요일날 갔어요. 거기도 1168m인가 돼. 한 2시간 올라가야 돼. 그 연속 3일 동안 산행을 한 거지. 내가 글 썼잖아요. 그 도합하면 한 3000m 고치는 되는 거지. 3000m 고치를 다녔는데 어제는 고향에 시제가 있어요. 음력으로 10월 1일은 고향에 시제예요. 내가 글도 쓰고 강의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제는 아침 7시부터 하는데 길이 막혀가지고 3시간이면 갈 줄 알았더니 3시간 반 가까이 걸려가지고 가니까 이미 시제 2군데는 끝났다. 그 3번째를 시제를 지내더라. 그리고 그 다음 옆에서 바로 산, 그 똑같은 산인데 바로 옆단 거기에 이제 5 조상묘가 있어서 묘를 그 죄를 지냈어. 그러니까 죄를 6번 지내는 거지. 시제를 6번 지내면 정식으로 지내면 한 번 시제 한참 걸려요. 그러고 하니까 1시 40분 된다. 밤으로 하니까 2시 다 됐어. 그래서 연인산 올라간 날이나 엊그제나 똑같이 한 2시쯤 돼서 점심 먹었죠.
연인산 올라간 건 그냥 아니구나. 그죠. 우리 딸내미하고 민둥산 올라갔다 내려온 데가 한 2시 다 돼갖고 내려와서 점심을 먹었죠. 그날 그런 글도 썼잖아. 나는 군인 출신이라 순수한 사람이 시골 촌놈이 말이야. 그 군대 그 사관학교 다니다 보니까 하란대로 하다 보니까 그게 몸에 뱄어. 그러다 보니까 시간관념이 아주 투철해요. 누구보다도. 그래서 밥 먹는 시간도 내가 딱 정해놓으면 그 시간을 거의 지킵니다. 말 아니면 안 지키면 그 시간을 못 지킨다고 내가 한마디 했어. 요즘은 이제 조금 늦어도 그냥 넘어가지. 조금 늦어도. 시간관념이 철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 1분만 늦으면 용납이 안 돼. 그 바로 하늘의 정신이요. 정도. 바를 정, 길도. 바른 도는 시공이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하늘 시간, 하늘의 공간의 그 시간이나 길이는 정확해요. 따라서 정도대덕을 따르는 진인이 되는 그런 위치에서는 시간 개념이 투철해야 돼요. 그 내일은 또 광남이 산에 가기로 해서 왕복 한 5시간 밥 먹는 시간까지 5시간 밥 싸가지고 될 것 같아. 내일도. 안 그러면 점심 아침에 갔다 아침 출발해야 되니까 점심 때 도저히 내릴 수가 없어요. 그 나는 오늘 집사람한테도 그랬대. 우리 장남은 아직 안 왔네. 장남은 등치는 큰데 장군감인데 밥은 한 숟가락밖에 안 먹어요. 살찐다고 그런가 봐. 체질이 살찌는 체질이라 조그만 방심하면 100kg 넘어가 몸무게가. 그러니까 밥을 안 먹어요. 한 숟가락 먹어. 그래서 실제는 나도 밥을 요즘은 자꾸 줄여갖고 이제 한 공기도 제대로 안 먹으니까. 우리 마라님은 저녁 때 가끔 가다 그냥 굶기는 일수로 안 먹고. 아침도 먹는 동안 동안. 실제 쌀이 안 들어가는데 별로.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우리 도반들 어디 가면 밥 싸가는데 그 쌀이 들어가. 밥 싸가는데 밥을 해가지고. 어쨌든 내일도 밥을 싸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일주일 동안 산행을 내일까지 가면 5번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체력이 몸살 안 나고 갈 수 있으니까 다행히. 어제 시제를 간 이유는 이제 시제 갈 기회도 많지 않겠고 이번엔 꼭 가야 되겠다. 조상 숭배 사상이 참으로 중요하고 한동안 몇 년 동안 안 갔거든. 한참 전에 우리 노가라고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우리 아들하고 한번 데려갔었고 그래서 고향에 고향이 아니고 고향 시제를 몇 번 갔다 오는데 올해 몇 년 만에 한번 갔어. 내가 글도 쓰고 실제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요즘 세상은 후천 세상이 돼서 이제 후천 세상은 아직 안 됐지만 가까워져서 제사문화가 거의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설날, 추석날 제사 지내는 것도 많이 사라졌어요. 가정 제사는 뭐 거의 사라졌어요. 특히 저기 노관도 청주 한시인데 청주 한시 그 청주에 가면 그 조상 묘가 여러 묘가 있어 선산에. 그 청주 한시 묘도 그 시조 묘도 청주에 있어요. 그 청주 한시 유명한 그 양반가인데도 수수년 전 한참 됐어요. 10여 년 전에 그 묘들을 다 파다가 파장해갖고 납굴당을 지었어요. 납굴당을 금지막하게 거기다 다 한꺼번에 모셨어. 그러니까 그런 그 양반 집에도 그런 납골당 문화를 그냥 선호해서 파장했는데 묘 쓴 묘까지 파다가
우리 박하는 혹시 그런 기운이 있는가 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또 갔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그런 기운 없고, 다만 고양시가 그 변두리거든. 우리 산 밑에 그 변두리요. 산이니까 묘가 있으니까 산 아니요. 근데 산이 밑에 그 제실이 있는데 그 제실이 기와집으로 여러 차가 있어. 이번에 가보니까 그 제실이 싹 없어졌어. 그리고 거기 아파트를 짓는 지금 집을 새로 짓고 있고, 제실은 필요하니까 그 산 밑에 제일 아래 묘 있는 바로 밑에다가 새로 집을 짓고 있더라고. 이야, 그 집터도 아니고 말이야. 산자를 깎아가지고. 그래서, 야, 끝이다. 네, 그랬어. 박근혜도 끝이네. 근데 제사는 잘 지내서 천만 다행이다. 근데 글 썼잖아. 수수백 명이 왔어, 그래도. 그 산이, 응? 그 인파를 꽉 차는 것 같이 보여. 뭐, 1000명은 모르겠고, 뭐, 500명은 훨씬 넘을 것 같아. 그 박가는 아직 살아있다. 내가 그래 생각하고. 근데 거기에 요소가 24대 상장군 붙어 있어요. 상장군부터. 그리고 15대 관원공 할아버지까지 있어. 그러니까 10대가 거기 있는데 10대에서도 이제 밑발 빠지듯이 23대조 할아버지는 장단에 계시고 23대 그 할머니는 전주에 있고, 여러분들 가본 사람 있죠? 전주 명당짜리. 그다음에 22대조 할아버지도 저 파주에 있어. 파주. 그래서 10대 조상 중에 몇 대가 이제 다른 곳에 모셔졌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8번을 지내. 예살 8번. 묘가 빠진 곳은 이제 다른 데지. 날짜가 다르지. 근데 거기 옛날부터 명당짜리라고 소문 났었다고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그 박씨가, 우리 박가 조상이 300년 동안을 거기다 이제 이용한 거야. 그게 300년 동안 그 조상묘를 이어왔는데 거기가 그래서 국가보호 구역이요. 자손이 없어도 국가에서 사실은 죄를 지내주게 돼 있어. 죄를. 근데 요즘은 그 죄사무로가 사라지니까 국가에서 그런 게 없어졌겠지. 어쨌든 거기가 그런 기운이라 내가 몇 번 얘기했어. 그 글도 썼고. 12대 홍문집이라고 그러잖아. 12대 홍문집이. 12대 동안 붉은 옷을 입은 집안이다. 그런 집안은 어느 집안도 없어요. 북부상에. 그게 12대 홍문이라는 것은 당상관이 정삼품 이상 되면 당상관이라 하고, 당상관의 복장은 붉은색이야. 그 아래는 이제 초록색이고. 그 초록색도 7품 이하, 또 7품 이상 색깔이 조금씩 달라. 복색이 이렇게 복색으로 등급을 가리켰어요. 그래서 사실은 양반이다 그러면 정삼품 이상이 돼야 양반이. 그 양반 그 밑에는 사실은 이제 양반은 양반이지만 양반 축에 묶이는 거지. 정삼품 이상이 돼야지. 정삼품이라도 사실은 급수 따지면 5단계예요. 정일품, 종일품, 정이품, 종이품. 그 다음에 정삼품. 그러니까 5번째 거지. 그래서 그 대부와 뭐 대감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은데 그걸 정리했잖아요. 근데 어제 산소 갔다 오면서 그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정리했어. 근데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피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왔다 갔다 그냥 산에 올라다니고 찢어지는 것도 구름 끼면 찬바람이 불어가고 춥더라고. 추운 데다 여러 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서 있고 그것도 피곤하네요. 근데 오늘 그러니까 그 글 썼잖아. 또 어제 무슨 글 썼어요? 영험에 대한 글을 썼잖아. 보명이가 글을 써가지고 꿈을 꾼 얘기를 썼길래 아침에 딱 보고서 내가 할 거 다 한 다음에 그 밴드에 올리라고 그랬는데 밴드에 올리고 나니까 정우도 그런 영험을 했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아까 이제 시성 들어오기 전에
글을 썼어. 근데 그 영험에 대해서 쓰면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영험은 무에서 온다. 영적인 체험을 영험이라고 해요, 영적인 체험. 영적인 체험인데 이게 이제 잠잠해서 그것도 세 가지야. 꿈속에서 하는 것도 체험 영임이고, 좌정에서 체험 중에, 수행 중에, 좌정했을 때.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순간적으로 체험하는 게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그냥 기운이 딱 오르면 순간적으로 딱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다 무의 상태가 돼야 돼. 무의 상태. 다른 말은 공의 상태. 이게 이제 영적인 신의 상태예요. 신의 차원은 뭐요? 정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정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또는 공의 자리일 때. 그래서 요 순간적으로 체험하는 거, 요거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이거? 비몽사몽이라고 그래. 들어봤죠? 네. 비몽, 꿈도 아니고. 근데 꿈은 아닌데, 꿈과 같아. 같을 자자. 그래서 비몽사몽간이라고 그래. 간에 영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그 비몽사몽간에 영적 체험한 사람 중에 유명한 예언가가 미국에 누구야? 갑자기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영험을 그냥 이렇게 수행해갖고 영험하는 게 아니고 비몽사몽간에 영험하는 거야. 그래야 유연한 거야. 그게 바로 이제 비몽사몽간이야. 그게 바로 무의 상태인데 실제는 잠자는 게 아닌데 잠자는 아닌 게 몸의 상태가 마치 비몽사몽간인 것 같아. 근데 내가 아까 나의 지난주 일과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내 가만히 있어도 비몽사몽 같았어요. 비몽사몽같이 머릿속에 게. 그래서 만화님한테 오늘 수역 강의도 해야 되고 문경 강의도 해야 되는데 혹시나 하고서 한번 글자를 한번 의심스러운 글자를 보려고 들여다 보니까 하나도 안 보여. 그래서 덮으면서 만화님한테 한 거야. 야, 비몽사몽간인데 그런데 그 비몽사몽간에 글을 썼어요. 오늘 쓴 거.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쓴 거니까 오늘 금방 들어오기 전에 썼던 얘기. 걔도 썼는지 이제 거기다가 글 썼잖아. 정신 차려서 한번 봐야 되겠다. 정신 차린다는 얘기는 뭐야? 내 의식을 갖고 있다는 뜻이야. 정신을 제대로 차렸다는 얘기는 뭐냐? 내가 동적으로 지금 생활한다는 뜻이야. 생활이라는 것은 살아서 움직인다는 뜻이야. 근데 영적인 차원은 생활하는 차원이 아니고 죽음의 차원이거든. 근데 오늘은 내가 살아있는 현실을 살면서도 비몽사몽처럼 멍 때리고 살았어. 오늘 하루 종일. 그런데 오늘 그 강의도 해야 되고 오늘 그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라 비몽사몽간인데 썼다고. 근데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의식을 찾아서 정신차려 생각해 보니까 음양으로 체험한 거지. 우리가 모든 게 음양이라고 했죠? 그게 음양이니까 음의 차원에서는 여자인 보명이가 여자 차원에서 양 차원에서는 남자인 정우가 영음을 했어. 근데 보명이는 영적인 차원이라 영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신의 차원이죠. 그래서 와불에 대한 체험이야. 그 와불이 어떻게 일어난 거죠, 그죠? 일어난 거 아니요. 근데 정우는 양적인 차원인데 실제는 음의 차원이야, 이건.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차원이야 현실적인 차원인데 현실적인 차원이라도 죽음의 차원이라 혼백에서 백의 차원이야. 백의 차원이 뭐야? 미라지. 거대한 미라가 일어났다는 거지.
똑같이 일어나는 거지. 음양이요, 음양. 영적인 차원으로 보면 이번에 이제 진사 성인의 차원으로서 성인의 이제 세상에 드러날 기운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면 현실적으로도요, 죽었던 사람도 백이 있다면, 백인 거요? 유골이 있다면 유골에 의해서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글 썼죠? 그 음양 둘을 이렇게 두 가지로 썼어요. 그래서 중에서 내가 글을 이제 그 시성 전에 이봉삼봉간에 쓴 거야. 근데 그래서 글을 쓰고서도 내가 제대로 이게 맥을 이었는지 모르겠어. 내가 늘 얘기하지만 나는 글을 쓰려고 말이지. 서론은 어떻고, 가운데는 어떻게 쓰고, 말로는 어떻게 쓰겠다. 이렇게 생각해갖고, 돌입해갖고 쓴 게 아니에요. 그냥 쓰는 거지, 그냥. 그냥 써도 보면, 나중에 보면 그냥 말이 돼. 말이 안 되면 올리면 안 되죠. 내 체면이 말이 안 되지. 안 올린 것은 같지, 그죠? 말이 안 되는 얘기 써봐. 말 올리지 않는 게 현명한 거지. 그 전에 그 누구야, 그 서양의 그 철학자, 그 양반이 말년이 돼가지고 글을 많이 썼다고 그랬어요. 말년이 돼가지고. 근데 그 양반도 말년이 돼서 글 쓴 것도 역시 이렇게 신명증 갖고 쓴 거예요. 신명증이 들어가지고 그냥 글을 계속 말년에서 많은 글을 썼다는. 사실은 나도 지금 70대가 돼가지고 말년이 돼가지고 글을 날마다 쓰잖아. 날마다 글만 앉아 쓰는 게 아니잖아. 맨날 돌아다니고 산에 다니고. 그 연구해서 생각해서 쓴다면 그 못 써요. 난 그렇게 쓰려면 힘들어도 못해. 그래서 신정노름이다 이 말이야. 신정노름. 무슨 게다 신정노름이다. 그래서 비워야 된다. 비워야 채워진다. 영적으로도 이 마음이 비워져야 돼. 마음이.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도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다 내려놔야 경험을 해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지식 갖고 생각하고 판단하자. 그 지식을 갖고 생각하고 머리를 돌리면 영험은 절대로 못합니다. 영적으로는 자꾸 멀어져서 영험할 수가 없어요. 영은 다 비워야 돼. 그냥 천성적으로 다 비워지는 기운이라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견문,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견문. 만권 시설을 읽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 조정원 얘기 썼잖아. 글쎄, 엊그제. 내가 공부를 하기는 싫어해갖고 세속의 시속 공부는 내가 안 했는데, 시속 공부는 내가 안 했습니다. 교과서 공부 거의 안 했어요. 그냥 책가방만 들고 덜렁덜렁 다녔지. 시험 볼 때도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갖고 시험 봤지. 공부하고 시험 보는 게 별로 없어. 그런데 산에서 내려와가지고는 영적인 기운이 들어가지고, 야, 이것도 지식적으로는 봐야 되겠다. 그래, 언어적으로 소통할 수 있겠구나. 영어만 하면 지식적으로 모르면 표현을 못하니까 목통인 건 똑같아요. 혼자만 하는 거지. 그래서 산에서 내려가지고는 책들을, 소위 성약, 도가의 책들, 거기에 세부적으로 이제 천문, 지리, 인사, 천문에 대한 책은 아주 희귀합니다. 그 책까지, 여기서 그 신용노름이랑 구하려고 안 해도 구해져. 누가 갖다 주고. 아주 묘합니다. 아주 묘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책들을 보고 또 시속에서 나온 철학서적도 다 필요한 것은 다 이렇게 내 손으로 이렇게 지나갔어. 근데 머릿속에는 없지만 지나갔으니까 뭐가 걸려있다? 이치가 걸려있어요. 이치. 머릿속에 이치는 뭐예요? 이미 깨달았으니까. 이치가 걸려있으니까 이치에 걸려있는 그 필요한 단어들은 그냥 탁탁탁탁 머물러 있지. 외우려고 해서 외우지는 않아, 나는. 외우려고 하면 안 외워지니까. 외웠다가는 날아가니까. 외우려는 게 아니고
알았던 위치가 이렇게 나오는데 언어적으로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그 언어적으로 이렇게 나온 것은 탁 걸려 있는 거지. 암기한 게 아니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써오는 거지. 요즘 시국이 참, 그래요. 내 글을 매일 쓰지만, 시국이 참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과 일본이 아주 극단으로 가잖아, 지금. 여자가 수상이 돼가지고, 내가 보면 보이는 게 없어. 이제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을 하니까. 근데 중국은 아직 큰 나라잖아. 일본 우리나라보다 인구 2배 이상 많지만, 2배 반. 2배 반도 넘지, 일본은. 근데 중국한테는 개입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중국하고 싸워야 이럴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지난번에 글을 다 썼지만, 한국과 일본 관계도 계속 좋을 수가 없지. 그 주역의 이치로 내가 썼죠, 글도. 한국은 간방이고 일본은 혼방이라 장녀와 소남 관계야. 그러니까 큰 누님하고 막내 남동생과의 관계거든.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을 막내 동생 돼서 야 임마 까부지 마 임마 이렇게 꼴이지 지금. 그 주역 강의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한미 간의 관계도 이제 그 소년과 소녀의 관계인데 소남 소녀가 다 크면 어떻게 돼? 때가 돼서 다 크면 장남 장녀로 되잖아요. 그럼 장남 장녀가 돼가지고 이미 혼인하고 살다 보면 어떻게 되냐? 관계가 멀어져. 그걸 뭐라 그래? 혼인해가지고 사이가 이제 멀어지는 시간대를 뭐라고 그래? 이제 한국과 미국과도 그 관계가 이제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신분이 가까워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식은 아무리 많아도 안 된다. 소용없다. 헷갈린다. 한 사람이 가르침도 한 사람이 가르쳤는데 한 사람이 가르치니까 똑같아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 사람이 들으면 이해하는 것이 각각 다 틀려. 이해하는 것이. 자기 수준대로. 자기 들은 대로. 자기 느낀 대로. 자기 생각한 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취향대로 해석하는 것이. 그러니까 다 틀리지. 그래서 선천은 오해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갈등 속에 살아요. 오해를 하니까 서로가 미움이 생기고 다투고. 근데 그것이 선천의 시간인데, 그래서 내가 아까도 글을 썼는데, 거기에 뭐요? 인간 관계에서 제일 나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변덕심이야. 이거 변덕이 많은 놈이다. 변덕. 근데 사실은 이게, 그 변화한다는 뜻이고, 그 변화 속에서, 하늘의 그 은택이 온다는 뜻이요. 덕택. 은택. 덕택이라고 해야지. 내 덕자도. 덕택. 그게 변덕 아니야? 네? 맞죠? 이게 선천에는 분열 발달하는 과정이 시간대이기 때문에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해요. 작은 어린아이가 큰일 나니까 변화가 돼야지. 변화가 안 되면 어린아이 그냥 있잖아. 그죠? 근데 그 변화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지만 지금은 하나만 낳으려고 그러고 하나도 안 낳으려고 그러지만 8개 이치로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 8명을 낳았어요. 그전에는. 그 8명 자식이 낳으면 8명 자식이 똑같은 부모 밑에서 낳지만 서로가 달라. 아까도 있지만 달라. 부모 하나는 되실 때는 자식들은 생김새도 생각도 모양도 다 달라. 그러니까 다른 그 자식들이 하나의 부모인 부모 사랑을 다 몽땅 차지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
다투야지. 그 다투면서 변화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사회성이에요. 선천의 사회성. 예. 그래서 선천은 별 수 없이 변덕으로서 세상이 진행되어서 현상화된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이 모습은 모두 그 선천의 변덕에 의한 운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미래는 변덕의 반대는 일관성이야. 일관성은 영생이지. 삶은 자체도 생사가 없고 영생을 하는 시간대 같아. 그때가 가까워졌다 하는 거예요.